안녕하세요, 여러분. 콩이 아빠입니다. 오늘은 지금 이 슬라이드가 다예요. 다음 슬라이드는 감사합니다밖에 없고요. 이 두 개의 슬라이드로 오늘 긴 시간 얘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. 뭐 짧으면 짧은 대로 그죠? 꼭 제가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 하려는 얘기의 시작이 된 거는 지금 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유시화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. 저희가 살다 보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있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죠, 그죠?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다음 단계는 그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나뉠 것 같은데요.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. 저는 그거 했었으면 되게 좋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좀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그 모든 사람들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. 저도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플럭 더 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영어를 영어로 변환하자면 seize the day라는 말이고 그게 그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문장의 영문 번역이 seize the day거든요. 정말 엄청 오래된 영화인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에 나왔던 아주 명대사였죠. 오늘을 살아라, 현재를 즐겨라,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가장 그 내가 충실해야 하고 가장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게 그거인 건 맞죠. 지금인 건 맞죠. 그죠?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영화였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영화 중에 뭐 우리에게는 소중한 금 세 가지가 있다. 황금, 소금, 지금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그 내용만 항상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.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그 영화가 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되게 이슈였던 것 같아요, 그죠? 기억이 나요, 저 영화 제목이.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맞는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틀렸네 싶은데 그때는 또 맞다고 빡빡 우겼던 경험도 한 번씩 다들 있으시죠. 이게 지금 뭐 100세 시대, 120세대 얘기가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저는 한 80세 정도가 수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딱 반 정도를 살았거든요. 제가 이제 40대 들어선 지 이제 몇 년 좀 지났는데 정말 그 예전에는 아집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.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딱 내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칼같이 딱 자르고 그리고
뭐 고참이건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고참이건 뭐 후배건 딱 규정에 나와 있는 데서 안 맞다 이러면은 뭐 눈에 불을 켜고 싸우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만, 그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점점 섞이는데요. 분명히 그게 제가 그때 맞았을 수 있어요. 그게 그러니까 규정을 틀린 규정을 들고 하지는 않았겠죠. 그 적혀 있는 거니까 규정이나 매뉴얼 같은 거는 딱 그 뭐라고 해야 될까, 성문화되어서 나와 있잖아요. 그죠? 불문율은 아니니까 성문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뭐 나름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안 맞아. 네가 말하는 거는 이런 이런 매뉴얼에서 벗어나 있어.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약간 멋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저 스스로 그죠.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,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정말 좀 어떻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좀 빡빡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빡빡하게 살면서 좀 나는 다 맞고 너희는 다 틀렸고 약간 이런 마인드 있죠. 그렇게 산 세월도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살다가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.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아팠습니다. 건강검진 가면은 막 20대 초반인데 신체 나이 40대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. 계속 교대 근무하면서 뭐라고 하죠? 그 낮밤이 뒤바뀐 생활, 그리고 뭐 낮에 자고 밤에 일하고 이러니까 뭐 건강하기가 힘들죠, 사실은. 그죠?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 스스로에 대한 방어 기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, 그런 태도들이, 그런 생각들이 내가 다 맞다.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규정에 나와 있는 걸대로 말을 하는 거니까 네가 고참이든 후배든 다 필요 없고 규정대로 하고 매뉴얼을 따라라 라는 마인드로 한 10년 가까이를 살다 보니까 저도 되게 피폐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현실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았더라면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뭐 아무 표시 안 나게 사는 거는 또 좀 제가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긴 한데, 예,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냥 좀 받아줄 수 있는 거는 받아주고,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해하고,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었다면 한 번 정도는 넘어가 주는 그런 고참이었다면, 그런 후배였다면 제 후배들에게, 제 선배들에게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첫 번째 챕터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. 이제 관계에서도, 어, 이게 진짜 사람, 인간관계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저는 이제 앞에 챕터 1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, 규정 이런 것들을 엄청 어, 좋아하고 이런 성격인데, 인간관계는 내가 어,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상대방이 요렇게 얘기하면은 저렇게 답해야 된다라는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진짜 좀 부침이 많았다고 해야 되나? 진짜 뭐라고 할까요? 뭐 너무 어려웠어요. 저는 아직까지도 어렵고 아직까지도 상처를 많이 받고요. 사람들한테 뭐 티를 내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그런 거 티를 안 내는 사람이다라고 혼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, 인간관계는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려워서
그 인간관계에서도 지금 오늘 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어떤 생각과 그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혹은 지금은 틀렸지만 그때는 맞았던 그런 순간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. 집착과 뭐라고 할까요? 집착과 사랑의 경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도 솔직히 어디쯤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. 어떤 사람은 연락을 하루에 10번 해도 적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번 연락하면 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냐, 어? 뭐 일 안 하냐,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,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틀릴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부딪혀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모르니까 나도 나를 모르고 상대방도 상대방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는 서로에 대해서 모르죠. 그러니까 많은 상황들을 겪어보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싸우는 상황도 겪어보고 한 명이 삐지는 상황도 겪어보고 또 너무 좋았던 어떤 진짜 화양연화 같은 그런 순간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진짜 저 인간이랑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끝이다 이런 끝까지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을 좀 경험치들이 쌓이다 보면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 정도에서 타협이라고 할까요? 조율이라고 하면 좋겠네요. 조율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 조율 지점에서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거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더 하는 거는 저는 뭐 그거는 그것까지 뭐라 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그거는 상대방 잘못이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. 서로가 조율을 한 부분까지 그 오는 과정들이 다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또 정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갔을 거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좀 축적된 이후에 어떤 내가 내 재량껏 하는 어떤 행동들, 내가 내 재량껏 하는 어떤 배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이 꼭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상대방이 약간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내가 괜찮다면 내가 상관없다면 그 정도 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인간관계를 연인 관계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. 정말 친구라는 이 모르겠어요. 대한민국에서 친구라는 이 의미가 어떨 때는 진짜 뭐 부모 자식간보다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많잖아요. 심지어는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배우자보다도 저의 어떤 과거라든지 저의 비밀 같은 거를 많이 알고 있는 존재인 경우가 친구들인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 친구도 어떤 한순간에 막 틀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경험들을 저는 또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
그거는 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사람이랑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이벤트 때문에 잘못되었어 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, 그것도 축적이 계속 그 되어 온 거죠. 그 피로 파괴라고 하잖아요. 이게 원래 어떤 물체가 파손되는데 가해져야 되는 힘이 100은 가해져야 파손이 돼야 이게 맞는데, 피로 파괴라는 게 100도 안 되는 50, 70의 어떤 계속 그런 데미지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게 파괴를 할 수 없는 데미지로 파괴를 시키는 게 피로 파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오래된 친구들이 깨지는 거는 그런 피로 파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정말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그런 피로들이 누적되어 가는, 그러니까 피로라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피로가 아니고요. 어떤 자기는 솔직히 알잖아요. 저 친구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,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, 아니면 이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, 워낙 이 친구라는 오묘하고 복잡한 관계 때문에 쉽사리 말을 못하고 좀 서운한 마음을 표현을 못하다가 아예 딱 끊어져 버리고 나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오히려 더 손해까지는 아니죠. 우리 저희가 뭐 이득을 보자고 친구를 만나는 건 아니니까 뭐 손해라는 것보다는 상실감 이런 것들을 못 견뎌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면 친구를 잃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소소하게 싸우더라도 서운한 부분을 그때그때 풀어서 헤쳐나가는 게 좋겠다. 뭐 이렇게 해서 한 세 챕터 정도 하니까 시간이 대충 맞네요. 제가 진짜 이거는 조금 얘기가 더 길어질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에서 시작해서,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야 했을까? 하지 말아야 했을까? 그리고 했다면 하지 않았다면 그의 행동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는가? 아니면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가?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눴고요. 어,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제가 다음 시간에는 준비를 좀 몇 개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, 이게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왠지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예고처럼 말씀드리던 부분을 오늘은 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게요. 주말 잘 보내세요.